네, 제가 현장에 나가면 이 자유파 국민들을 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아미고 동지들, 특히 만만해원 이 동지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고성국 TV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 있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저 스스로 초심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바로 그분들과 어제 저녁, 이른 저녁을 함께 하면서 제가 그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지금도 그분들이 지금 저희 고성국 TV를 생방송을 대부분 시청하고 계시고 또 댓글로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고성국 TV를 보는 것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성국 TV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것이 종북주사파와 매우 중요한 여론전, 사상전, 인지전에 참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고성국 TV를 시작할 때는 제 평론을 좌파들이 막으니까 어떻게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제 얘기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 아주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고성국 TV를 시청하시는 것이 종북주사파 그리고 족벌 언론과의 진지전, 여론전, 공중전, 인지전에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됐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어제 우리 아미고 동지들, 만만해온 동지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오늘 고성국 칼럼으로 여러분께 대신하겠습니다. 자유우파 유튜브가 바로 최전선이다. 아미고 여러분들은 우리 고성국 TV를 중심으로 모이신 자유우파 전사들이에요. 지금 우리 고성국 TV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 투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선 꼭두각시들이고 실제로 그 뒤에 있는 거는 김정은이고 시진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은 이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과 우리 자유파 사이에 거추장스럽게 이를 데 없는 이 족벌 언론들이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고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 그러면 저 보수 언론인데 왜 저래? 동아일보는 저거 보수지인데 왜 저럴까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전선을 흐리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족벌 언론들은 제일 중요한 목표가 자기 생존이에요.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게 아닙니다. 자유, 정의, 공정 이런 게 아니라고요.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망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조선일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첫 번째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이기도 해요. 동아일보 역시 마찬가지예요. 채널A도 TV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시사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서 연명해 나가고 있는 이 종편들한테 강적이 나타났어. 강적이. 그게 유튜브예요. 자, 우리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을 시작했고 올해 내내 하면서 이게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조선일보가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니까 조중동 절독운동 시작했어요. 그중에 제일 믿었던 조선이니까 조선에 대한 절독운동을 제일 거세게 했어요. 제가 들은 바, 이건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한 적이 없지만 이러저러하게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조중동 절독운동의 가장 큰 피해를 조선일보가 봤다. 뭐 10만에서 20만 가까이 나 수십 년 조선일보 봤던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 직접적인 타격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족벌 언론, 기성의 족벌 언론이 타격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 유튜브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고 저 조중동과 족벌 언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족벌 언론들이 두 가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유튜브, 그것도 자유우파 유튜브. 이게 좌파 유튜브들은 조중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한겨레 경향하고는 관계가 있지. 그리고 그거는 자기들끼리 짬짬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지 서로 공격하지 않아. 근데 이쪽에 조중동하고 자유파 유튜브는 이 조중동이 잘만 했으면 우리가 조중동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들이 워낙 개판을 치고 배신을 때리니까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좌파 공격하는 연장선에서 조중동을 공격하게 됐고, 그러니까 조중동과 족벌 언론들은
유튜브 때문에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유튜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극으로 몰고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와 가까이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고 국민의힘을 협박해 온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이 그렇게 안간힘을 써봤자 이미 대세는 기울었잖아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조중동 보는 사람이 누가 있고 TV조선 채널A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것들이 무슨 소리 하나 하고서 보는 경우는 있지만 진짜 그거를 나는 조선일보밖에 안 봐. 나는 세상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 이게 2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채널A나 TV조선이나 조중동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진짜 자유파는 다 빠졌어. 그럼 누가 여전히 그걸 보고 있냐? 좌파들도 안 봐요. 누가 보고 있냐? 배신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와 그 배신자 똘마니들이 그걸 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자유파를 대표하지도 못하고 자유파를 대변하지도 못하는데 왜 맨날 한동훈 똘마니들을 종편에서 불러쌌냐? 이미 그 종편은 그 한 줌의 배신자들 때문에 먹고 사는 언론으로 전락해버려서 그래요. 그런 배신자들이 주 시청자와 청취자와 독자가 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계속 불러야 그나마 떨어진 시청률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왜 안 부르냐? 장동혁 대표는 그 족벌 언론 사이에서는 한동훈이보다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은 다 종편이 아니라 유튜브로 넘어왔거든 이미. 장동혁 대표 얘기하잖아요. 저는 뉴 미디어 덕분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진짜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선일보 보고 TV조선 보고 채널A 보고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자유파 유튜브 보지.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저기 김정은이 시진핑이랑 싸우고 그 똘마니 역할을 하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싸우고 그 앞에서 선무당 사람 잡듯이 칼춤 휘두르는 족벌 언론과 싸우는데 그 싸움의 본질은 결국 이 모든 족벌 언론 올드 미디어들과 자유파 뉴 미디어의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미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올드 미디어 족벌 언론 그 뒤에 있는 종북주사파와 싸우는 최전선에 서 있는 유튜브 뉴 미디어와 함께 하는 분들이란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고성구 TV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아침마다 박사님 방송만 보고 가끔 댓글 달고 뭐 만만해온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시청률 싸움이고 영향력의 싸움이거든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머릿수로 일단 계량이 되거든. 조선일보 저것들이 뭐 100만 부 넘게 찍는다. 그거 제가 보기에 지금 100만 부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유까지 진짜 돈 내고 보는 독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고성국 TV 하나가 지금 133만의 구독자잖아요. 웬만큼 영상을 올리면 제가 이 영상도 올릴 건데 그러면 10만 명이 보시잖아요.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그걸로 지금 우리가 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계시는 고성국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또 만만해온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고성국 TV를 보는 것만으로 저 족벌 언론과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 김정은이 시진핑 세력과 싸우는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부심 가지셔도 좋고 그리고 더 절박함을 가지시고 주위에 고성고 TV뿐만 아니라 대자유총으로 함께 하게 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을 더 널리 알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곧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투쟁이다. 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잠깐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오세훈만 아니면 다 이길 수 있다. 한국경제가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이가 갑자기 콱 뛰어서
확 뛰어서 이 서울시장감이 돼버린 정원오라는 자, 성동구청장, 이 자가 45%, 오세훈이가 38%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아, 이거야 이재명이가 뛰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조사를 보시면 됩니다. 박주민이, 서영교, 김병기, 이게 다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넘실넘실 되는 자들인데 이 자들하고 오세훈이를 1대1 대결을 쫙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다 박빙이야. 다 박빙. 오세훈이가 이기는 조사, 그것도 오차범위 안으로 바깥으로 크게 이기는 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세훈이부터 자르자. 그래서 경선에 드라마를 만들자. 그때 야, 근데 오세훈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동시에 하시길래 오세훈이가 잘리면 훨씬 경쟁력 강한 신선한 인물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를테면 오세훈이로는 무조건 이겨. 그런데 다른 후보는 조금 불안해.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제 주장 안 하겠어요. 근데 오세훈이로 지잖아. 그런데도 대안이 없으니까 오세훈이야? 알기 쉽게 지자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박형준이도 마찬가지예요. 박형준이도. 전재수한테 졌는데 전재수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럼 갑자기 박형준밖에 대안이 없어요? 박형준이 아니면 훨씬 더 신선하고 훌륭한 대안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은 6개월 이상 남았어요. 더구나 이 오세훈이 이자가 말이에요. 지난 7일 불과 며칠 전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장을 가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정원호를 엄청 칭찬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정원호 구청장은 한강버스 정책에 대해서 나하고 다른 견해를 보인 한강버스 정책에 대해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다른 견해를 보인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시장하고 그 사람이 구청장 했으니까 업무 때문에라도 자주 만나고 잘 알게 됐는데 이 정원호의 일머리 업무 능력을 일찌감치 높게 평가해 왔다.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했어요. 이재명이가 칭찬한 것보다 오세훈이가 정원호 칭찬한 게 더 세게 칭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자 정원호도 이게 오세훈이가 7일 날 얘기했는데 정원호가 10일 날 뭐 성수동이라는 무슨 지 책을 내고 출판 간담회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칭찬 한마디 해달라 이런 질문이 나오자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은 시민의 걷기 운동을 촉진한 매우 잘한 사업이다. 해놓고 나서 진짜 칭찬을 하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정원호가 오세훈을 어느 대목에서 칭찬했냐 잘 보세요. 오세훈 시장은 123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내서 내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야, 오세훈이 적군한테 칭찬받아서 좋겠네. 좋겠어. 계엄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네. 좋겠어. 자, 이런 오세훈이가 그래도 여전히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유일 후보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대안이 없긴 왜 없어요? 이런 허접한 오세훈이 잘라버리고 나경원이든 조정훈이든 얼마든지 오세훈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확실하게 자유우파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오세훈이보다 훨씬 더 일 잘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자, 그건 그렇고 이재명이가 아주 콕 집어서 극찬한 정원호이자 30년 전에 술 마시다가 그때 양천구청장 비서관이었어요. 양천구청장 비서관이었고 당시에 양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박범진이라는 우리 쪽 사람이었어요. 정원호는 저쪽의 구청장 비서관. 근데 자 보세요. 구청장 비서관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 비서관하고 붙으면은 누가 이길까요?
완전히 지역구 국회의원 쪽이 세죠. 근데 정원호 이자가 그 우리 쪽에 박본진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두들겨 팼어요. 술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다가.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패고 그걸 말리던 주민을 두들겨 팼어요. 급기야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경찰관 2명을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구속됐어요. 근데 이자가 제주도 용하지. 경찰관까지 두들겨 팼는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두들겨 팼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 특사에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쪽은 못 나와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향해서 폭력을 한 거니까. 근데 이자가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그렇게 경찰관까지 두들겨 패고 나서도 벌금으로 끝냈어요. 이 사건을.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이자는 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두들겨 팼다는 건데 참내 꼴에 곧 죽어도 지는 민주화운동하다 두들겨 팼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이재명이랑 어떻게 이렇게 판박이냐. 저게 이재명이가 음주운전 전과 있잖아요. 그때 그걸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 그때 뭐 굉장히 시급한 시민의 민원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이건 정원호건 딱 유유상종이에요. 너무 비슷하거든, 지그들끼리. 변명하는 것까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원호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저 30년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당이 다른 상대당의 비서관을 두들겨 패고 말리는 주민 두들겨 패고 출동한 경찰관 2명까지 두들겨 패고도 그래서 당장 현장에서 끌려가서 구속이 됐는데도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다? 이 사건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이걸 장해산 최고위원이 옛날 기사를 발굴을 해가지고 알리자마자 잽싸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페북에다가 굳이 30년 전이라고 강조를 해요. 페북의 제목 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참 얍삽한 것 같아 이자가. 그러니까 당장 조진웅이가 나오잖아. 야, 조진웅이는 소년범 시절의 일 때문에 은퇴를 했어 이거사. 네가 무슨 30년 전이라고 그러지만 너는 그때 20대 비서관이었잖아. 공직에 있었잖아. 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아니, 구속도 안 됐던 모양이네. 경찰관을 때렸는데 어떻게 구속이 안 되지?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 아, 용서받으면 되는 거야? 도둑질하고 집주인한테 용서받으면 도둑 전과가 없어지는 거야? 30년 전에 경찰을 폭행한 사실은 경찰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한다. 반성하면 행동이 따라야지. 최소한 지금 있는 성동구청장이라도 사퇴하든지 조진웅이처럼 은퇴까지는 못하더라도 사퇴는 해야지. 무슨 서울시장이야. 그러니 이런 자가 나오는데 누가 나가도 우리가 이기지 않겠어요? 누가 나가도. 무슨 대안이 부재한다는 둥, 대안 부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오세훈 이쪽을 계속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황당합니까? 저런 정원호랑 서로 칭찬하면서 덕담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는 이 오세훈이를, 그런데 저 정원호한테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7%나 지게 나오는데 이런 오세훈이를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밀고 가면 그냥 갖다 바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경원이든 조정훈이든 이진숙이든 오세훈만 아니면 돼. 오세훈만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서울시장 이길 수 있어.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 아까 이 당심 70, 민심 30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가 장동혁 대표가 매우 잘하고 있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 김재현 최고위원 또 신동욱 최고위원이 잘 서포트하고 있지만 이 장동혁 체제가 순풍망 타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것이 워낙 명분이 없어서 저 기득권 한동훈 똘마니들과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는 그렇게 내지 않았지만 123 개헌 관련된 사과 압박과 협박에서부터 이것들이 설치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압박한 자들이 4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는 장동혁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우리 자유파 국민은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당 내에서는 가장 발언권 센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은 대놓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체제에게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줄 거냐.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바로 양이 안 찬다고 바로 등 돌리고 이래서 장동혁 체제를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정말로 좀 절실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최근에 한 2주 동안 장동혁 대표가 대외적인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고 잠행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뉴스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 한 2주 동안 뭘 했냐.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다녔어요. 이 배지들은 내가 나다 하면서 헌법기관 임내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한테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시간 내서 차 마셔주고 밥같이 먹어주는 거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거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라도 여당 국회의원들을 밥을 같이 먹고 술을 같이 마시고 따로따로 만나주고 민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권당 의원들조차도 대통령 알기를 뭐로 압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 정권 뺏기고 나서 제1야당 대표로 갓 선출된 장동혁 대표가 그 수없는 압박과 협박을 돌파하는 당내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겠어요. 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무슨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2주 동안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의원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열흘 동안에 의원 50명을 만났대요. 이거를 50명 다 불러놓고 한꺼번에 만났다면 간단하죠. 그거는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 한 명 한 명 1대1로 만나야 비로소 대표가 나를 만났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50명을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50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거의 다른 일 못했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만 만난 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한 2주 동안은 이 당 내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원 한 50명,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로 한 30명을 따로따로 만났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TK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이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뭐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죠.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10명은 이 설문회에서 빠졌고 응답한 사람이 16명인데 16명 중에 15명이 장 대표, 장동혁을 중심으로 모아가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 명만이 이대로는 안 돼. 뭐 사과해야 돼. 뭐 이런 등등의 답변을 한 것 같고 16명 중에 15명이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답변을 한 대다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지도부 중심으로 총구를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돌려서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과 전면적 전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더 힘을 실어주는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당원 증가입니다. 책임당원 100만 당원,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마침내 장동혁 대표가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70여 년간 단절됐다가 다시 이어지곤 했던 우리 보수정당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책임정당 100만 시대. 그런데 책임당원의 증가를 보니까 특히 이 책임당원이 증가하면 당원 수도 증가하잖아요. 증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루 있어요.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경남, 경북, 대구, 충남 순서입니다. 제가 순서를 보고서 그렇겠다 느꼈어요. 경기도는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1,400만 가까운 인구에서 당원이 충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많은 게 서울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역시 영남권의 책임당원 입당이 많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망론이 확산하고 있는 충남 쪽에서 책임당원 입당이 많습니다. 당 관계자는 지역별로 고르게 당원 수가 늘었다. 그렇죠? 경기도, 서울, 영남권의 충청까지. 그러면서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선거를 이기는 조직력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기득권을 어떻게든 고수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한동훈 똘마니들을 겁주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큰일 났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주까지 경청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삼선 의원들도 전부 다 따로 만나고 그리고 상임위별로도 다 따로 만나서 적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만나주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과 다 의견 교환하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절차와 명분을 세워놓고 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당은 100만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열리고 있고 여기에 TK 의원 절대 다수가 장동혁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응답했다는 매일신문의 여론조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동혁 체제가 이제 힘이 제대로 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힘이 제대로 실리고 있는 장동혁 체제가 당심 민심 논란이든 한동훈 단계 사태 차리든 더 힘있게 문제를 정리하고 치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자.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김종혁이가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2년 공고가 나오자 그야말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길길이 뛰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혁이가 지 답변서를 공개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징계 권고 의결서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 의결서에 따르면 김종혁이가 지난 9월과 10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을 향해서 파시스트적 북한 노동당 등으로 비유했는데 이건 당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낙인 찍기다. 또 김종혁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당원들을 모욕한 것이다. 따라서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최고 수위 징계, 제명,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블로그에다 썼어요. 한동훈 똘마니들이 지금 동아일보는 내홍이 격화한다 그러는데 내홍이 아니고 한동훈 똘마니들의 반발이죠. 저항이죠.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고양시에서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 봉사 활동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치적인 현안을 질문하잖아요. 그 대목에서 장동혁 대표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걸 통해서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 분란이 일어날까 봐 방치하는 게 맞는 거냐. 당무위의 결정이 당 화합을 해친다거나 뭐 중도층 확장에 방해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당무위의 권고는 하자면 재판으로 따지면 검사의 구형이 나온 것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선고가 돼서 결정이 되려면 재판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당윤리위원회입니다. 지금 당윤리위원회는 여상원이라는 자가 엉뚱한 짓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하고 난 다음에 아직 후임 윤리위원장을 인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당무감사위의 권고가 처리가 되려면 윤리 구성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모두 9명인데 복수로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윤리위를 구성하겠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고, 그럼 윤리위가 구성되면 윤리위가 없을 때 권고로 올라온 안건, 그리고 지금도 조사하고 있는 한동훈 단계 사태,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수명의 윤리위원장 후보군 추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조만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꼭 법조계 인사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윤리위원장과 9명의 윤리위원 선임을 통한 윤리 구성은 당 대표의 전권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생각대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구성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신자 척결이 이재명 경북지사파 권력과의 전면적 투쟁의 선결 조건이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우리 전국의 아미고 동지들을 대표하는 전국의 아미고 본부장 일동이 국민의힘은 배신자를 척결하고 이재명 정권 타도 투쟁에 적극 나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미리 받았는데요. 나중 11시에 국민의힘 앞에 가서 저희가 현장 취재도 하겠습니다만 먼저 오늘 발표될 이 기자회견문을 제가 우리 전국 아미고 본부장들의 양해를 얻고 먼저 공표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의힘은 배신자를 척결하고 이재명 정권 타도 투쟁에 적극 나서라.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유우파와 종북 좌파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1.23 계엄 이후 정권을 탈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서 정당 해산을 시도하고 있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입건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자유파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정과 전횡에 맞서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가열차게 투쟁해왔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국민들과의 연대 투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불행하게도 국민의힘 당 내에는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배신해도, 그리고 동지를 팔아먹어도 살아남는다는 나쁜 선례가 생겼다. 이들 배신자들은 자유파의 대의를 버리고 국민을 또다시 배신하라고 장동혁 대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앞에서 날라오는 적의 탄환보다 뒤에서 날라오는 배신자들의 탄환이 더 무서운 법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영의 배신자들을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내부 총질과 배신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만 이롭게 할 뿐이다. 정당한 비판과 토론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의 정체성과 투쟁 노선을 뿌리째 흔드는 이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언론을 통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지도부의 투쟁 노선을 폄훼하는 행동은 명백히 적을 이롭게 하는 해당 행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타도 투쟁에 앞장서라. 1. 국민의힘은 내부의 배신자들을 척결하라.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8일 고성구TV 전국아미고 본부장 일동입니다. 11시부터 진행될 국민의힘 앞에서의 이 기자회견 저희가 현장 취재하고 내일 다시 그 현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번에 털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발목을 잡힐 것 같다. 이번에 차제에 배신자들을 털고 가자. 우리가 뭐 숫자가 작아서 지는 게 아닙니다. 단단하게 조직되지 않아서 지는 거거든요. 역사상 그 위대한 정복자들은 대군을 거느리고 숫자의 우세를 가지고 정복 나선 거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정복기를 보면 거의 모든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소수가 단단하게 뭉쳐서 날카로운 창처럼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서 돌진했기 때문에 전투마다 승리했던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규율 잡히지 않고 조직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자들은 복장만 군인 복장이지 오합지졸 군중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제대로 규율 잡히고 훈련되어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이탈자, 도망자, 배신자, 기회주의자들로 온통 막 오물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백만당원 시대를 열었다 하더라도 종북주사파들과 투쟁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리 걸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에서 칼을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아, 고름도 내 살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떼네. 나 그러면은 몸무게 주는 것 아니야? 그런 한가한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이 고름이 온몸으로 번져서 결국은 우리가 쓰러지게 된다. 배신자 척결이 우선이다. 배신자 척결이 선결과제다.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 전국의 아미고 동지들 3만여 명의 아미고 동지들 그리고 133만의 고성구TV 구독자들을 대표해서 전국 70여 개 아미고 본부장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배신자 척결과 이재명 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촉구하고 그 기자회견문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있었던 우리 아미고 전국 본부장들의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그 현장을 오늘 고성국 칼럼 배신자 척결이 먼저다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으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왔습니다. 오상정 단장, 자유대한 호국단이 지금 차를 가지고 지금 집회 준비를 했고요. 지금 집회 신고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의 아미고 본부장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고성범 본부장, 지금 이 기자회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본부장단들 그 워크숍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도 정치적인 견해를 좀 발표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내부 논의를 해가지고 했고요. 네, 지금 여기 뭐 멀리서들 오셨어요? 예, 그래서 뭐 저기 뭐 울산부터 해서 여러 군데서 울산, 호남에서도 대구, 오셨고, 여수, 강원도도 오셨고, 횡성, 예, 홍천, 예, 당진, 예. 뭐 수도권은 말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아미고 본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 30여 분 정도가 와서 성명을 시국선언을 발표를 하고 이거를 그 당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달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서한문 형태로 이게 전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달하고 싶어도 당에서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죠. 예. 자, 지금부터 현장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 데서 왔습니다. 저기 울산에서 왔는데요. 용산에 계시는 저기 아주 높으시고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이 좋으신 분한테 몇 가지 질문해 보려고 왔습니다. 어째가 재판을 안 받습니까? 뭐 때문에 안 받으신지. 재판은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억울한 너희는 재판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재판을 안 받으시죠? 둘째는 도대체 김현지, 애지중지 현지라는 사람은 누군지 도대체 좀 밝혀주십시오. 그 사람은 뭔데 하다못해 나무위키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으신 분이 위해를 당할까 싶다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국민은 아주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리 돈을 주려고 그럽니까? 우리 돈 받는 거 싫어요.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빚덩이를 남겨주고 싶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높으신 용산에 계신 분 돈을 우리한테 준다 그러면 우리 큰절하고 받을게요. 걷어주십시오. 돈이 혹시 많이 숨겨놓으셨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걷어 나눠주신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왜 우리들 곳간을 갖다가 축을 내려고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입니까? 민중민주공화국입니까? 그게 아주 궁금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편안하고 신명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지.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말입니다. 그리고 왜 편을 가르시는가요? 왜 복수 정치를 하시나요? 정말 화합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보복 정치 하시지 마십시오.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고 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고요. 왜 편을 가르고 국민들을 갖다가 한쪽 눈으로만 보십니까? 내 지지한 사람만 국민입니까? 5,200만 국민이 다 당신의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왜 편을 가릅니까? 편 가르지 마십시오. 1년을 하던 2년을 하던 5년을 하던 편 가르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발 정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여행 갈 적에 책갈피 속에 돈 넣어가도 된다면서요. 그거 뭐 안 잡혀있냐면서요.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또 가르쳐 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젠가 아ren가 사랑과 전쟁이 되면서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사랑과 전쟁 찍고 계시나요?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과 전쟁을 지르듯이 그렇게 불법도 지르고 그렇게 살아라 말입니까? 제발하고 애민정신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단 하루를 해도 멋지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정치를 하신다면 내 목숨 끝날 때까지
당신을 내는 거를 위해 갖고 싸우랍니다. 제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편저편 들지 말고 정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 판에 내부 총질자들은 계속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영, 김재섭, 김용태 등 한 30여 명의 내부 총질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 광역단체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척결하기 위해 우리 아미고 70개 본부와 3만의 회원이 내부 총질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배신자 즉각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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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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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전국 아미고 본부장 70여 개 본부장님들과 고성국TV 구독자 133만의 아미고 회원들을 우국청정의 뜻을 모아 오늘 이렇게 시국선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신자를 척결하고 이재명 정권 타도 투쟁에 적극 나서라! 나서라!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유우파와 국가 파괴 세력인 종북주사파 세력 간의 체제전쟁이 진행 중이다. 1.23 계엄 이후 정권을 탈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서 정당 해산을 시도하고 있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입건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자유우파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정과 전쟁에 맞서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가열차게 투쟁해왔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국민들과의 연대 투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불행하게도 국민의힘 당내에는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배신해도 동지를 팔아먹어도 살아남는다는 나쁜 생각이 생겼다. 이들 배신자들은 자유우파의 대의를 버리고 국민을 또다시 배신하라고 장동혁 대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앞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원보다 뒤에서 날아오는 배신자들의 탄원이 더 무서운 법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영의 배신자들을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내부 총질과 배신은 입법 쿠데타 속에 이재명 정권과 반국가 세력 더불어민주당만 이렇게 할 뿐이다. 정당한 비판과 토론은 허용돼야 한다. 그러나 당의 정체성과 투쟁 노선을 뿌리째 흔드는 이적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특히 언론을 통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지도부의 투쟁 노선을 폄훼하는 행동은 명백히 적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탄압 투쟁에 목숨을 걸어라! 걸어라! 하나, 국민의힘은 내부의 배신자들을 즉각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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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날까지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도전할 것이다. 2025년 12월 18일 고성국TV 전국 아미고 본부장 일동 감사합니다. 지금 가신 세 분만 당사 앞으로 가서 전달할 것이고 내부 배신자 즉시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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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미고 전국 본부장들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전달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아미고 동지들 중에 몇 분 말씀 좀 들어볼게요. 우리 동자승님 한 말씀. 우리가 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배신자들을 즉각 척결하고 장동혁 대표는 우리 고성국TV 아미고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미고 고문이신데 경기도 안산에서 출마 준비하시는데 바쁜 틈에 또 나오셨네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는 장동혁 대표 체제로 해서 하나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나라를 진짜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총질이나 하고 배신자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국민들한테 지탄받아도 마땅합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똘똘 뭉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 지역 책임지고 있는 장일 위원장 나오셨어요. 국민의힘의 배신자, 자유우파의 배신자들, 이들 모두 척결해야 됩니다. 자유우파를 배신한 이 배신자들부터 척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는 밑바닥으로부터 혁명으로 인해서 당 대표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장동혁 대표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신자가 암세 보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투에 참여해갖고 이재명이 정권을 끌어내십시오. 네, 경기도 포천본부장 한유리 본부장님. 어떻게 배반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배신을 척결해서 국민의힘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날이 좀 추워요. 추운데 전국에서 아미고 본부장들이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아예 어제 우리 청년대회에 와서 참석하고 서울에서 1박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30여 명 되지만 30여 명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국 70개 3만여 명의 우리 아미고 동지들을 대표하고 있고 133만 고성호TV 구독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이 절박하고 절절하고 처절한 목소리가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되고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더 강력하게 이재명 종북 주사파 정권과 투쟁하고 또 그 선결 과제인 배신자들을 엄격하게 처단하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저희들 아미고 본부장 기자회견 상황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